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리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한테 소름 끼치게 만드는 모습은 어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인간이 겪었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위로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민주당의 모습. 이게 진짜로 우리가 치가 떨리고 정말 두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한두 건이 아니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세월호 그 사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충격 그 자체 아닙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도대체 고맙다라는 것인지. 저는 진짜 문재인 같은 인간의 이 문제적 사고, 문제적 뇌에 대해 가지고 탐구를 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사고에 대해 가지고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고조차도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맙게 행동을 했었죠. 그렇죠? 이 인간들이 그 사고를 가지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썼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 안 되는 무슨 뭐 탄핵에 대한 근거로까지 써먹고 보수 정부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겠다.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사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고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고 문재인이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로 고맙겠죠. 그렇죠? 그런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도대체 어떤 짓거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제가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에이 설마 이까지 하겠어?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갖다 그냥 단순한 상식적인 차원 속에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우리 같은 인간다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지, 사실상 종교화가 되어 있고 사이비 종교화가 되어 있는 저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설마 저렇게, 이런 말은 통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왜 짧게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이가 피습을 당했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아무도 사실 주목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거의 뭐 처음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이가 피습당하고 응급처치 이후에 사실상 제일 첫 번째로 꺼냈던 말이 뭐냐. 이거 뭐 퀴즈 비스무리하게 제가 또 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제 영상 보셨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피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막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때 꺼냈던 두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일단 누구를 꺼냈다? 김혜경.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김혜경을 꺼낼 게 아니라 김부선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김혜경을 첫 번째로 꺼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꺼냈던 사람이 누구다? 문재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이재명은 무서운 인간이에요. 무섭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순간에조차도, 물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된 게 막 조작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피습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잔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 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혜경을 얘기하자. 여러분 왜 그때 기억나시죠? 김혜경이가 그때 이제 무슨 뭐 갑자기 막 쓰러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대선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새벽에 이제 무슨 뭐 눈탱이가 막 밤탱이가 됐는지 갑자기 막 쓰러져 가지고 구급차 차고 막 그때 병원으로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뭐 나왔던 얘기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쓰러졌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측에서 공개했던 사진이 뭐였습니까? 열상에 대해 가지고 공개했던 사진이 구급차 타고 있는 시뻘건 어떤 그 사진에서 이재명이 옆에 서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같이 구급차 안에 타가지고 김혜경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일정을 갖다가 갑자기 막 다 취소를 하고 김혜경을 위해 가지고 뭐 내가 이제 뭐 그렇게 위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정 자체도 다 취소했던 게 이재명이었죠. 왜 도대체 이재명이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한창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였으니까? 김부선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니까. 뻔할 뻔짜인 거예요. 김부선 씨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고, 형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얘기하면 제 입이 막 더러워지니까 뭐 어떻게 찢어버린다 뭐다 막 별의별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반작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여성답다, 여성스럽다, 여성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약간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원래 그 여성과 이재명의 어떤 그 이미지거든요. 그거를 희석을 시켜보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김혜경 씨의 그 열상에 대해 가지고 가정적인 척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개딸. 그 무슨 뭐 정체도 알 수 없는 희한한 어떤 개딸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2030 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눈 씻고 사진을 찾아봐도 2030 여성은 보이지 않는 그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정적인 이미지. 거기서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 나이를 막 50세 60세 먹으신 분들이 이재명을 막 아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저는 이런 차원 속에서 문재인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피습되고 난 뒤에 한창 이제 친문과 친명,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습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명 쪽이 이제 약간 좀 불리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친문을 달래고 내가 이렇게나 문재인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김혜경을 언급하고 문재인을 언급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재명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 그리고 또 죽음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데 도 같은 인간이 바로 친문과 문재인 아니에요? 예상을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책방에 이제 그 여직원의 피습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죠? 20대 남자라고 하는 애가 무슨 한 8분 가까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안타까운 사고죠.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이 20대 남자가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두 마디가 공개가 됐어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왔다 가셨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 계시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 직원과 이제 폭행 사고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인데,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20대 남자라고 하는 애가 이재명 대표를 또 피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문재인을 갖다가 또 피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뇌가 뭐 거꾸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윤석열 지금 검찰의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어떤 무자비한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가 구조가 돌아가야지 그딴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왔다 가셨냐? 나는 문재인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너무나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하고 너무나 문재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문골 오소리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어디 뭐 정당에 가입이 됐거나 아니 뭐 보수적인 어떤 정당이나 보수적인 어떤 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티끌만한 거 하나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뭐 한동훈 대표가 됐거나 누구랑 막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그거를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찍소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찢소리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 자체가 뭐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문골 오소리였을 가능성도 분명히 높은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별의별 뭐 인간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정치적으로 엮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평산 책방의 여직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쥐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남자로부터 한 8분 뭐 이렇게 수십 분 동안 이런 식으로 맞았다라고 한다면 상태가 진짜 막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온데간데 지금 막 다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쥐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막 평산마을 책방 이사회, 별의별 이사회가 다 있어요. 평산마을 이사회도 있나 봅니다. 책방 이사회, 책방에 뭔 놈의 이사회가 있는지. 그 이사회에서도 입장문을 낸 거를 보면은 이 지금 피해 직원에 대해 가지고 뭔가 위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인간도 진짜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에? 아니, 다른 지금 이사회도 아니잖아요. 평산마을 책방 이사회라고 한다면은 자기 지금 책방에 직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 직원을 위로하고 그 직원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위로의 얘기를 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는 얘기는 뭐예요? 피습 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정신병자지.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공권력, 검찰의 어떤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언론들이 이런 어떤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증오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0대 지금 남자가 이런 어떤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게 지금 진단이랍시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산마을 책방 이사회라고 한다면 이 직원부터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빠지고 얘기하면은 빼놓고 얘기하면은 아쉬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고민정이. 고민정이도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 폭행 사건 자체가 문재인이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다. 왜? 무슨 근거로? 지금 뭐 경찰입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소리나 그냥 찌꺼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화를 피했다라고 보나라고 질문했더니 정황상 그렇게 보인대요. 뭔 놈의 정황이 있는데? 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최근에 검찰 수사랑 언론 보도가 이 남자가 이렇게 폭행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최근에 문 전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여러 뉴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정치인들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되겠지만 뉴스도 수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게 사실상 다 민주당의 잘못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국회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앉아있고 이번에 대정부 질의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교 안보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놓고 하고 있는 질문의 수준이 뭐였습니까? 장경태 같은 인간 튀어나와가지고 골프 쳤냐 안 쳤냐? 응? 우길기 이거 구분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냐고 일반 국민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상 하루에도 100여 건, 1000여 건 발생하는 형사 사건들에 대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검찰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그게 증오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민정이는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평산책방도 마찬가지고 민정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문다희도 마찬가지고 언제 도대체 이 인간들이 인간답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이미 지난 것 같고 이재명도 그렇고 사실상 그냥 반강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그게 이 인간들이 최소한 이 사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